전에 응. 어제 응. 어제 수업 많이 응. 어제 3명 왔어요. 어? 그 다음에 적어야지. 아, 5분 전에 다시 집에 가라 했어. 자, 77페이지 보세요. 미치라더니 오고 있나? 응. 매미 허물. 매미 허물. 쫄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매미 허물이야, 매미 허물. 어느 거랑 바로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재현이 저 밖에 있어요. 어느 거랑? 5분짜리요? 매미 허물이야, 매미 허물. 뭐예요 저기? 매미 허물. 뭐? 저기 뭐예요? 우리 오늘 배울 거. 매미 허물이라니까. 자, 지금 저번에 간단하게 소개는 했습니다. 뭘 소개를 했냐면 속도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1차원적이라고 그랬어요. 1차원적. 그러니까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선 운동이라는 건 왼쪽으로 움직이냐 오른쪽으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냐 아래로 움직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1차원적인 거라서 왼쪽 아니면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 아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수직선에서의 운동이야. 이게 직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P가 동점이야. 이 동점 P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빠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빠르기가. 그치? 빠르기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속력이요. 근데 거기에 방향성이 더해지는 게 속도야. 그러니까 속도는 뭐의 한 종류라겠어? 벡터의 한 종류라겠어. 벡터. 그치?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양수가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면 속도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뭘로 표현될 거냐면 우리가 수직선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낼 때는 뭐가 있어요?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 좌표가 있는 거야. 이 좌표를 x라고 하자. 그러면 결국에 요거의 좌표라는 건 뭐냐면 위치야, 위치. 그럴 거 아니야. 수직선에서의 좌표는 곧 위치죠. 그 위치가 누구로 표현될 거냐면 시각 t, 시각으로 표현이 될 거야. 시간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즉 좌표는 t에 관한 식이 될 거야. 됐지? 얘네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그거야. 위치, 즉 위치는 곧 수직선에서의 좌표가 된다. 그 좌표가 누구로 표현돼? 시각,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거를 누구에 관해서 미분할 거냐? t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게 뭐다? 속도다. 속도는 보통 v로 표현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제 얘 뭐 한다고요? 요놈 x를 t에 관해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dx, dt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라 했어? x를 t에 관해서 뭐 한다? 미분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x가 t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요 놈을 미분하면 f 프라임 t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걔네들이 누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보통 가속도는 a, 속도는 v. 그러니까 얘는 v를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 dv, dt. v를 즉 속도를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v가 시간에 관해서 표현되면 그 v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놈을 한 번 더 미분하겠다. 이 뜻이야.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아까 얘기했던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의 의미요.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의 의미. 속도가 양수의 의미는 이 동점 P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속도 V가 음수라는 건 이 동점 P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냥 그 뜻이야.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게 다뤄질 거냐면 속도가 V가 된다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의 의미를 아셔야 돼. 이거의 의미. 그러니까 봐봐.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가 동점이 원점에서부터 많이 출발했다고 치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근데 갑자기 얘가요, 방향을 확 틀어요. 방향을 확 틀 거야. 이쪽으로 양수로 가다가 왼쪽으로 딱 틀 거야. 왼쪽으로 하면 속도가 어떻게 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뭐야? 방향을 바꿔요. 순간적으로 여기 방향을 바꿉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얘가 V는 음수, 얘가 V는 양수.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 거 아니야. 방향 전환. 그러면 그때 방향 전환은 그 순간 그때의 V는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수에서 바로 음수로 건너뛸 수는 없거든. 뭐를 거칠 수밖에 없어? 0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점 P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을 트는 순간이 있어. 방향 전환하는 순간. 그때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또는 아예 멈췄어. 그러면 정지지. 정지하면 속도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V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즉 방향 전환 또는 정지. 그러니까 V가 0이 된다는 의미 그게 중요한 거야. 결국에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세세한 것들은 다 과학 내용이야. 과학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게 여기서 나오지는 않아. 그냥 기초적인 것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력. 아까 속력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봐봐. 속력 대표적으로 뭐예요? 스칼라야. 속도 대표적인 뭐다? 벡터다. 벡터다. 그러면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은 속력은 빠르기만 있고 속도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속도 V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걸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야?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거밖에 없어. 뭐 가속도가 양수네 음수네 그거의 의미를 따지는 건 물리 내용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따져주는 건 주로 뭐다?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거를 주로 따져줄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위치야, 위치. 수직선에서의 좌표야. 시간에 따른 좌표, 즉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하세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V가 나온다고요. 속도가 나온다고요.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얼마야? 10T 마이너스 20이요. 한 번 더 미분을 해요. 그럼 누가 나와요? 가속도가 나와요. 에이, 가속도는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무슨 의미냐? 시간에 상관없이 가속도는 항상 얼마란 얘기야? 가속도는 항상 10이란 얘기야.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계속 달라지는 거야.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T는 1에서의 점 P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돼. 자, 여기다 1을 대입해보세요. 1을 대입하면 얼마야? T가 1일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니까 뭐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다. 1일 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절대값이니까 10이요. 가속도는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 없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526번. 자, 위치 x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t는 2에서의 점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 또 미분하면 돼. 자, 미분하면 v가 돼요. 6t 제곱 마이너스 6t.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돼요. 12t 마이너스 6이요. 그러면 t는 2에서의 속도를 구하래요. 2를 대입하면 돼. 2 대입해보세요. v2. 2 대입하면 6, 4, 24 마이너스 12는 12가 된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속도 여기다도 2를 대입해보세요. 24 마이너스 6이면 18이 된다. 가속도는 18이 된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 내용이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점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얼마다? 속도가 0이다. 그러니까 속도가 6t제곱 마이너스 6t야. 그러니까 요놈이 0이 되는 시각 t를 구하는 거야. 구해보세요. 0 구하면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은 0이요. t가 0 또는 t가 1이야. 그럼 t가 0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야? 아직 출발 안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총정리. 여기 봐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냐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이 함수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요. 델타 x분의 델타 y요. 이게 이제 결국에 뭐야? 이게 b-a분의 fb-f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치자. 이렇게 표현됐어. 이게 뭐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는 결국에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다. 평균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치? x값의 변화율, x값의 증가량, 델타 x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거기다가 뭘 취해요?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한다.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그래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h였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게 뭘 의미한다겠어요? f 프라임 a를 의미를 한다고요. 그치? 주어야 이거를 뭐라 했어?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 얘는 뭐가 된다?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부른다? 미분 계수라고 부른다.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건 뭐였어? 얘가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건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다. 됐지? 그래서 표현을 이제 잘 보면 결국에 요놈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 이거에 극한을 취하면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간 변화율. 이게 뭐예요? dy dx가 된다. 됐지? 이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거 이제 뭐냐면 아까 속도 가속도 배웠지? 속도 가속도 배웠잖아요. 그 아래 이제 보시면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 나와요. 시각에 따른 변화율. 그러니까 뭐냐면 L은 길이야. L은 길이야. 얘가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요. 넓이 S야. 얘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요.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부피. 부피가요. 시간에 따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간에 따라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시간에 따라 부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뭘 얘기할 거냐? 델타 x분의 델타 y 이야기한 것처럼 델타 t분의 델타 l이요. 델타 t분의 델타 s요. 델타 t분의 델타 v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길이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넓이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부피의 변화량. 얘네들은 다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는. 그럼 뭐에 관심이냐? 이거의 극한이요. 델타 t가 0으로 가는, 델타 t가 0으로 가는,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그러니까 다 뭐야? 시간에 따른 길이의 순간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순간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뭐야? 그냥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거야. 시간에 따른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다 물어보는 건 뭐다? 다 순간 변화율이야. 다 극한이에요. 극한.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 L이 있어. 걔네들을 뭐 하면 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S가 있어. 그거를 뭐 하면 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부피가 있어. 걔네들을 뭐 하면 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돼. 다 미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다 뭐다? 순간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다 T에 관해서 미분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다 평균 변화율이 아니야. 다 순간 변화율이야. 물어보는 건 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다 순간 변화율이니까 뭐야? 다 극한 취해진 거야. 그래서 다 뭐하라? T에 관해서 미분해라. 문제 풀어보면 이제 이해될 거야, 쉽게. 절대 조심해야 될 건 그냥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야. 다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야? 극한이야. 그러니까 다 뭐야? 다 미분이야. 미분해서 대입, 미분해서 T 대입. 그게 끝.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길이 L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dl, dt요. 그래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10t 마이너스 7이요. 미분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t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t는 4에서의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여기다가 4를 대입하란 얘기야. 대입하면 40 마이너스 7이요. 그러니까 얼마야? 33이요. 이게 길이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도형의 시각 t에서의 넓이 s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 전개하는 게 미분하기 편하겠지? 전개하면 2t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 그러면 ds dt. s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4t 플러스 3. t는 1에서의 넓이의 변화율이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2를 대입하는 거야.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3.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끝났어요. 자, 뒤로 쭉 넘어가 보세요. 자, 81페이지. 81페이지. 자, 55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일 때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가속도 구해야 되니까 어찌해야 되냐? 미분을 2번 해야 돼요. 자, 한 번 미분하세요. V는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한 번 미분하면 V.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 6t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됐죠? 근데 뭘 구해야 되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뭐야? 위치가 0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t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는 0이요. t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요. 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요. 그러니까 t가 0 또는 1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t가 0일 때는 아직 출발 전 원점. 출발 후는 시간이 얼마다? 1이다. 그럼 다시 원점을 지날 때는 언제다? 1초일 때다. 아, 초가 있나? 초라는 말 없지. 1일 때다. t가 1일 때야. 그래서 1을 뭐 하면 돼? 가속도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6-4니까 정답은 2가 된다. 어려운 거 없지? 이해 다 되죠? 다음 558번. 자, 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래.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 V가 0이다. 그러니까 V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면 V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는 0이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5t 플러스 4는 0이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는 0이요. 그러면 t가 1 또는 t가 4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 건 1일 때,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 건 4일 때야. 그러니까 t가 4일 때야. 그럼 이제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고.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 위치를 구하라 했어. 위치를 구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위치에다 대입해야 돼. t는 4를 여기, 위치가 이거잖아. 여기다 4를 뭐 해야 돼요? 대입해야 돼요. 저기다 4를 대입하면 8 나와요. 아니 마이너스 8 나와요. 여기다 대입하면 두 번째라 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봐야 돼. 그래서 4를 대입하면 위치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 넘기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물리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돼요. 기본적인 거. 됐지? 다음 562번. 자, 속도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 속도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을 할 거야. 보세요. 이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어차피 속도라는 건 위치를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했으니까 뭐야? 도함수야. 도함수의 그래프야.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의 그래프 공부할 때 하정아, 내가 모양을 보지 말라겠지. 뭘 보라겠어? 부호를 보라겠잖아. 이것도 먼저 첫 번째 부호 보는 거야. 자, 부호를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무슨 얘기야? 플러스일 때는 뭐 하고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다가 여기는 운동 방향이 왼쪽이야. 다시 여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여기 B.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여기가 B. 여기가 D.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방향 전환을 했다. 여기서 뭐 했어? 방향 전환을 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좀 더 물리로 가볼게. 이제 그럼 좀 더 물리로 가볼게. 자, 속도를 미분한 게 뭐야? 가속도야. 그러면 이거를 미분했다는 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봐보세요. 양수, 양수. 가속도가 양수야. 여기가 가속도가 제로.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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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여기는 계속 음수잖아. 그러다가 여기가 가속도가 제로. 다시 가속도는 뭐야?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 근데 그런 문제는 가속도가 나왔네. 그래서 여기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속도를 미분한 건 가속도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를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속도를 미분한 게 제로야. 가속도가 제로. 여기가 가속도가 제로. 이렇게 되면 돼요. 문제 풀면 돼. 자, 기억. T는 A일 때와 T는 C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잖아. A일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C일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맞지? 다음. 니은. T가 B일 때 전피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B에서도 바꿨고 D에서도 바꿨어요. 다음. 디귿. 전피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두 번이었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 더 세세적으로는 물리 내용이라 뭐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됐지? 자, 그럼 563번 풀어보세요. 빠르게 답 찾아보세요. 563번. 자, 이거는 속도 그래프가 아니야. 누구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자, 이거는 위치 그래프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의 좌표는 플러스야. 이때의 좌표는 1이야. 뭐야? 플러스야. 플러스야.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어디야? 여기야.
3일 때 원점을 지나는 순간 어디야? 여기야. 5일 때. 그러면 이거는 위치 그래프야. 이거를 미분한 게 뭐야? 속도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뭘 나타내요? 속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속도는 음수, 여기 속도 제로.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다가 속도 제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여기서 다시 속도 제로. 왼쪽으로 방향 전환. 계속 왼쪽으로 가니까 원점 지나고 계속 음수 쪽으로 갔어. 그러다가 여기서 뭐야? 방향 전환.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슉 간 거야.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됐나? 그럼 여기서 방향 전환을 한 거는 몇 번이야? 여기서 방향 전환 한 번, 방향 전환 한 번, 방향 전환 한 번. 방향 전환 총 몇 번 했어요? 3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 문제는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것? 처음으로 원점 지나는 거? 자, 여기네요. 처음으로 원점 지나는 건 여기지? 응. 여기야, 여기. 여기 뭐라고? 문제가 뭐지? 지나는 순간에 속도? 아, 속도?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의 미분이요.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뭐다? 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 V3가 되겠지. V3라는 건 요거를 한번 미분한 거니까 X'3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돼. 됐나요? 다음 565번. 자,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후의 위치야,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미분한 게 뭐다? 속도다. 미분해 보세요. 자, 미분하면 V는 7.2 마이너스 얼마냐? 0.72t가 된다. 근데 문제는 정지할 때까지야. 정지할 때까지. 그치? 그러니까 정지는 속도가 0일 때. t가 얼마일 때야? 10일 때예요. 그러니까 10초야, 10초. 그러면 10초까지 움직인 거리야. 10을 그러면 뭐 하면 돼? 위치. 저기 x에다가 대입하면 돼. 10 대입해보세요. 얼마야? x는 72 마이너스 36. 그러니까 몇 미터다? 36미터다.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냥 이 말이야. 됐나요? 다음. 뭐가 많네. 567번. 자, 아까 선생님이 직선 운동은 왼쪽, 오른쪽 아니면 위아래라고 했어. 자, 이게 뭐야? 이게 위아래야. 이게 위아래. 그러면 하늘로 던져 올리면 위로 올라갈 때가 양의 방향이야. 속도가 양수. 아래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럼 봐보세요. 지면으로부터 30m.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여가 30m야. 여기에서 쏘아 올렸어. 뿅 쏘아 올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뿅 위로 올라갈 때 속도는 양수. 그러다가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양수. 떨어질 때는 속도가 음수.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때요? 운동 방향을 바꿀 거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그 순간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그 순간의 속도는 0이 된다. 그걸로 문제 푸는 거야. 그거 의미만 알면 돼요. 그래서 h가 위치야.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미분해보세요. 20-10t.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점에 다다를 때의 속도야. 아니, 최고점에 다다를 때 시간이 나오겠지. 그럼 t는 얼마예요? 2요. 그러니까 2초일 때야, 2초일 때. 근데 문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그 2초를 저기 위치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h는 30 플러스 2는 4, 40, 마이너스 5, 4, 20. 그래서 50m가 최고점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것만 알면 돼. 정민아, 뿅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올라갈 때 속도는 양수, 내려올 때 속도는 음수.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 방향 전환을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다음, 시각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아까 선생님이 다 뭐라 그랬어? 자, L이 T에 관한 식이야. 이거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dl dt f't야. 그냥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뭐가 나냐? 너네가 식을 적어야 돼. 너네가 식을 써야 돼요. 뭐야, 거기 속옷 박아줄까? 머리 쪽에 속옷 박아줘. 자, 여기서 요구하는 길이, 넓이, 부피를 다 t에 관한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돼. 그럼 보시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겠지. 여기서부터 출발했겠지. 근데 뭐라 그랬냐? 자,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2m야. 매초 2m. 매초 2m.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겠지. 매초 2m로. 매초 2m니까 이게 뭐야? 여기가 2t가 되는 거야. 여기가 2t가 된다고요. 됐죠? 근데 문제가 뭐지? 재현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요. 자, 얘가 여잔데? 재현이네. 자, 그림자가 뭐예요? 이게 그림자야. 이게 그림자. 이게 그림자.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로 표현할 거냐? 이거를 L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이 L이 누구로 표현돼야 돼요?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야 돼. 그러면 딱 보니까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닮은비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이 닮았잖아요. AA 닮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닮은비를 쓸 거야. 몇 대 몇이야? L 대 1.6이요. L 대 1.6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L 플러스 2T 대 2.4요. 이렇게요. 아니다. 좀 식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것 대 이걸로 할게요. 1.6 대 2.4로 할게요. 그러면 L 대 L 플러스 2T.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지?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왜냐면 나는 이거를 바꿀 거거든. 10을 곱해봐. 16 대 24야. 16 대 24야. 8로 나눠봐. 2 대 3이잖아요. 됐지? 그래서 2 대 3은 L 대 L 플러스 2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똑같다. 3L은 2L 플러스 4T. 그래서 2양 하면 L은 4T.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됐잖아요. 자, 여기 L이 누구로 표현됐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됐다고요. L은 4T. 변화율을 구하래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미분하면 된다고요. dl dt. 미분했더니 얼마다? 4가 된다. 이건 뭔 말이야? T가 안 남아있어요. T가 안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길이의 변화율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그 뜻이야. 그럼 문제는 뭐예요? 초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4m/s.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 2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시오. 대입할 게 없어. 4야. 3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시오. 대입할 게 없어. 그냥 항상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너네가 해야 될 건 뭐냐? 여기 구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게 관건이야. 어차피 미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됐나요? 넘겨보세요. 그럼 너네가 하나 해보자. 572번 너네가 한번 해보자. S를 구하세요. t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한 다음에 2초 후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한 다음에 2초를 대입하는 거야. t에다가. 해보세요. 문제 파악을 하시고 넓이를 구해. t에 관한 식으로. 그런 다음에 미분을 해. 미분하고 2를 대입하는 겁니다. 2를 대입하고 미분하는 게 아니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는 거야. 미분하고 2를 대입하는 거야. 미분하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호수에 돌 던지면, 돌을 퐁 던지면 어때요? 파동이 생기잖아. 이게 파동이 어때요? 점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점점점점, 어이구, 모양이 좀 거시기하네.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이걸 말하는데, 뭐다? 자, 바깥쪽의 길이가 매초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진다. 그러면 t초가 흐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5t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이 15t야. 그러면 넓이는요? 넓이 s는요? 15t 제곱 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인가? 225t 제곱 파이가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된가? 이거를 미분하라고요. ds, dt. t에 관해서 미분을 해. 그럼 얼마지? 얼마냐? 450인가? 450 파이 t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누구 하면 돼? t만 대입하면 돼. 2초 후야. 그래서 t에다가 2를 대입하라고요. 그러면 결국 얼마가 된다? 900 파이가 된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부피도 그러고요. 부피도 그러고 다 똑같아. 됐지? 그러니까 단위가 뭐냐? 센티미터.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 퍼 초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부피도 마찬가지야. 자, 575번. 9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0.5t야. 이거 계산하려면 불편하니까 2분의 1t로 바꾸세요. 자, 9야, 9. 9야! 9의 건널비. 공식 어떻게 되냐? 어차피 반지름밖에 없잖아, 9도. 건널비 얼마? 정민아 얼마? 이런 하정아 얼마? 예? 훈지야 얼마? 9의 건널비. 이런 재윤 얼마? 4파이 R의 제곱이요. 9의 건널비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다고요. 9의 이제 부피는요. 이거 모르면 이제 이거 못 구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야.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계산. 자,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부피 V는 3분의 4 파이 2분의 1t의 세제곱이요. 좀 계산 좀 해보자. 얼마냐? 8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t의 세제곱이요. 맞지? 계산하면 이거를 미분해요. dv dt. v를 t에 관해서 미분하라. 미분하면 2분의 파이 t의 제곱. t가 10일 때 그래서 10을 대입. 100을 곱하면 50 파이가 된다. 단위는 없네. 그래서 변화율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쉽죠? 이렇게 하면 돼. 자, 화장실 갔다 왔다가 그 다음 부정적분 할게요.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응? 리뷰 해야지. 앞에 너네 문제 얼마 돼도 안 해. 화요일에 응? 화요일 날이요? 애들 거의 다 안 와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은 월요일에 질문 받고 채팅 나가는 거예요? 응. 부정적분 해요. 부정적분 오늘 할 거야.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할 거야. 쌤. 응. 응? 뭐라고? 어디서 배웠어? 어차피 미분의 반대가 부정적분이요. 수업하는데? 너만 해봐. 얼마나 잡으려고. 아니야, 한번 해봐. 시도해봐.
위치는 파악해놨어?
요새 핫하더라. 네. 형 진짜 많아. 그러니까 요새 종류종합 박물관이 엄청 핫하던데. 5만 원. 거기 볼 건 많네. 경주하고 서울 박물관이 볼 게 많아. 확실히. 나 경주 가서 깜짝 놀랐다. 유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박물관 가면 하나씩 막 전시하는데 경주 갔더니 그냥 널렸더라 널려. 하도 많아가지고. 와 서울도 그래. 유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양이랑. 아 맞다. 한양 도성관. 응? 한양 도성관. 그거 그랬어? 잘했다. 그렇게 좋은 날. 잘했네. 강백호 이기갑니다. 누가 안 불러줄 것 같은데 나도 그 기사 봤어. 한다는 거 아니야? 이미 그거 같다. 아니 갈라고 에이전시랑 계약했다고. 갈라고. 이게 사진에 보겠다 이거지.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지. 자 이제 부동적품 보세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봐봐. 봐보세요. 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우리가 함수 y는 fx가 있어요. 함수 y는 fx가 있어요. 이거를 뭐 했어? 미분을 했어. 우리는 미분을 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y 프라임 f 프라임 x dy dx d dx분의 d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야. 이 함수를 뭐 했어요? 미분했어요. 그럼 미분한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거를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치?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는 과정이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이야. 그러면 미분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의 반대 연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적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표현을 다시 이렇게 할게.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소문자 fx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요놈은 대문자 f 프라임 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돌릴 거야. 가고 싶어 이렇게. 이거를 갖고 뭐 하고 싶어? 대문자 fx 즉 미분하기 전인 함수를 되찾고 싶어. 그게 뭐다? 그게 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분의 표현은 프라임이었어. 그러면 적분의 표현은 뭐냐? 인티그럴이야. 인티그럴. s를 길게 늘어뜨려요. s를 길게 늘어뜨려서 fx, dx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표현을 보면 dx가 밑에 있었어. 그럼 이제 거꾸로 가니까 이제 dx가 위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이거를 이제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렸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fx.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봐봐. 자, 함수 y는 3x 제곱이 아니라 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를 갖다가 미분을 해보세요.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y 프라임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거야. 맞지? 맞죠? 그럼 잘 봐봐. 여기가 2야. 그래도 이거야. 여기가 3이야. 그래도 이거야. 여기가 4야. 그래도 이거야. 여기가 5야. 그래도 이거라고요. 됐니? 그러면 이것만 지금 보여. 이것만 지금 보여. 하고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리고 싶어. 그럼 미분하기 전 상태로 돌리고 싶어. 그게 뭐라고요? 적분을 한다고요. 그러면 적분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찾아져 안 찾아져?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 안 찾아져. 그래서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러스 C. 왜? 이것만 가지고는 원래 미분하기 전 단계에 상수항을 우리가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적분 상수라고 부른다. 됐지? 그러면 이제 표현을 잘 봐보세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 미분을 했어. 그것도 함수야. 우리는 그 함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어떤 함수가 있어. 이거를 적분을 했어. 이것도 뭐야? 함수야. 이 함수를 부정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보면 소문자 fx 이거에 어느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 책의 표현을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왔나? 어느 한 부정적분 이따 문제에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자, 문제를 이제 보시면 문제를 보시다 보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문자 fx의 어느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왜 그럴까? 상수항은 아직 모르니까요. 여기가 1이건 2건 3이건 4건 5건 6이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미분을 하면. 됐지?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 fx의 어느 한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어떤 함수 fx가 있다. 이거를 적분을 한다. 적분한 결과를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표현을 봐봐. 도함수를 구했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했어요. f'A.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재훈아? 미, 분, 개, 수 이렇게 불러요. 자,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했어. 이 적분한 거에다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는 건 어떻게 대입하냐면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대입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fx, dx.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이라고 불러요. 이제 나중에 계산만 하면 돼. 우리가 미분하고 미분계수 구하는 건 대입만 하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적분해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서 찾아낼 거야. 이게 정적분이야. 잘 보시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구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부정적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만 한 결과야.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적분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기호를 왜 이렇게 썼냐면 s가 있어요. s는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거야. 썸이야, 썸. 주어야. 썸이 뭐야? 합이야, 합. 합을 뜻하는 s를 길게 늘어뜨려요. 그러면 이게 왜 합을 나타내냐? 이제 고3 때 미적분에서 구분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죠? 구분 구적법을 배워요. 이거는 결국에 뭐야? 급수야. 급수는 뭐야? 리미트 시그마야. 시그마가 뭐야? 합이야. 거기에 극한 취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합이에요, 합. 그래서 s를 갖다가 길게 늘어뜨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정적분의 활용을 가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나중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것밖에 없어. 자, fx가 있다. 적분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뭘 붙여줘야 된다?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된다. 됐죠? 그럼 거꾸로 이거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그래서 f'을 구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왔다 갔다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가지 기호가 있어요. 자, 몇 가지 기호가 있거든요. 자, 그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아까 했던 내용. 자, 함수 fx가 주어진다. 소문자 fx. 얘를 적분을 했다. 그러면 대문자 fx. 근데 뭐가 붙여줘야 돼? 항상 적분 상수가 붙어야 돼. 오케이? 다음 여기. 자, 이거는 뭐야? 적분을 했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dx분의 d가 붙었어. 우리 이미 배웠잖아. dx, d가 뭐야? dx에 관해서 미분한다. 그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적분을 하세요. 적분하면 어떻게 돼?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돼. 그놈을 다시 뭐 하겠다는 얘기야?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f 프라임 x. 상수항은 미분해봤자 어차피 제로야. 그러니까 뭐가 된다? 다시 소문자 fx로 돌아온다. 됐지?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슉 생략을 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돼? fx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밑에 게 있어요. 밑에 게. 자, 밑에 거를 잘 보시면 이제 먼저 뭐부터 했어? 미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티그럴 f 프라임 x dx야. 그러면 f 프라임을 뭐 한 거야? 다시 적분한 거야. 적분하니까 뭐가 돼? fx가 되겠지. 근데 뭘 붙여줘야 돼? 적분상수 c를 붙여줘야 돼.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야. 그러면 중간 과정 생략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적분상수 c가 안 붙냐 붙냐 그 차이야. 순서의 차이야. 적분을 하고 미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안 붙어요. 미분한 거를 적분했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다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볼게요.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공식으로 갑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미분하래. 미분해보세요. 2x-1이요. 그걸 다시 적분하래. 다시 적분하면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뒤에는 몰라요.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요 1을 찾아낼 수는 없어. 이거를 갖다가 적분한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는 찾아지는데 여기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적분상수 C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죠? 다음. 어차피 공식 갈 건데 공식 가기 전에 이제 표현들을 보세요. 다음 여기 화면만 보세요. 화면만. 자, 이거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소문자 fx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자 fx를 찾아라. 그 말은 여기를 미분하라. 여기서 소문자 fx를 찾아라. 여기를 미분하라. 그냥 그 뜻이야. 여기서 fx를 찾아라. 그 말은 우변을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러면 미분 공식이 있듯이 요것도 해볼까? 자, 요놈도 해볼게요. 자, 요놈 봐보세요. dx분의 d가 어딨어? 바깥에 있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그럼 요놈이 어때요? 그대로 나오겠죠. x제곱 플러스 x가 그대로 나오겠지. 적분상수 c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고요. 하지만 이거는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누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그 차이점이라고요. 얘와 얘의 차이점. 적분상수 c가 붙냐 안 붙냐. 그러면 이제 미분 공식이 있었어. 자, 미분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 봐보세요. y는 x의 n제곱. 어차피 공식은 이거 하나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 x의 n-1제곱이었어. 맞지? 이게 미분 공식. 그러면 적분 공식은 인티그럴 x의 n제곱 dx 요놈은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왜냐면 이제 미분하면 차수가 내려가고요. 적분하면 이제 어떻게 돼? 차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하나. 그치? 근데 이제 앞에 계수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자, 이거 미분해봐.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사라지지. 그리고 차수 하나 내려가니까 x의 n제곱 나오잖아요. 됐지?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 c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차수가 하나 올라갈 거야. n 플러스 1제곱 돼야 돼. 그러면 그 n 플러스 1로 뭐 해줘야 돼? 계수는 나눠줘야 돼. 이게 적분 공식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적분 공식이 나온다. 적분 공식이 나온다. 여기서 상수를 그냥 뭐해? 적분하면 뭐만 붙여주면 돼. 그냥 x만 붙여주면 돼. x만. 그리고 적분 공식 성질이야 성질. 상수를 곱한 거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그냥 분리해도 돼.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리해도 돼. 조심해야 될 거 뭐야?
곱셈 나눗셈이야. 자, 너네는 뭘 했어? 곱의 미분법을 했어요. 그치? 곱의 미분법 어땠어? 되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복잡했잖아. 그냥 미분하고가 아니잖아. 곱미분 어떻게 생겼었어? fx 곱하기 gx 미분하면 f 프라임 x gx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분도 어때? 곱에 대한 적분은 적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네는 수투에서 곱의 적분법 안 해요. 그 다음 너네 나눗셈에 대한 적분법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거 고3 때 하면 미적분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분법도 어때? 안 해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적분은 여기 수투에서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곱셈이 나왔어. 뭐 해야 돼? 전개하는 거야. 만약에 나눗셈이 나왔어. 그럼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뭐만 가능하냐? 이 덧셈 뺄셈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그냥 하던 거야. 얘네들이 뭐야? 얘와 얘의 뺄셈, 얘와 얘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거야. 하나하나 낱개로 보면 다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 뭐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적분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보세요. 자, 이거 적분하면 돼. 차수 하나 올라가니까 4지.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차수가 세제곱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3분의 2 x의 세제곱 플러스 여기는 x만 붙여주면 돼. 그리고 적분상수 c. 따라왔나요? 따라왔죠? 그러면 요거 자 이거 적분 자 제곱이야.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c. 그럼 내가 적분을 잘했는가 보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미분해보면 돼. 왜냐면 미분하는 거 뭐 1초도 안 걸리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분이 있어. 이거 적분하래. 우리는 뭘 안 배웠어? 미분에서는 곱의 미분도 배웠고 합성함수의 미분도 배웠어. 겉미분, 속미분. 근데 적분은 그런 거 우리 못해. 우리는 적분 그런 거 못합니다. 곱의 적분도 못하고요. 지금 이렇게 거듭적분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그냥 전개하라는 얘기야. 이거 전개하세요. 전개. 인티그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선생님이 표현하는 걸 잘 봐봐. 자, 인티그럴과 dx 사이에 항들이 여러 개야. 그러면 괄호를 치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요놈을 적분하면 된다. 적분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적분상수 c를 꼭 붙여줘야 된다.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곱의 적분 못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전개해서 한다. 다음 이거 우리는 나눗셈의 적분도 못해. 근데 뭐가 가능하지? 나눠지잖아 이거. 이거 합차잖아. x-1, x 플러스 1 약분.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인티그럴 x 플러스 1 dx야. 그럼 이것만 적분하면 돼. 적분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해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해? 나눠 그냥. 인수분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약분. 그러면 인티그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 이거 적분하라.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아무래도 미분보다 조금 더 성가셔요.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잘 적분을 했는가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미분해보면 돼.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됐지? 질문? 없죠? 그럼 이제 나중을 위해서 하는 얘기. 나중을 위해서. 자, 나중을 위해서 이 덧셈 뺄셈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분리할 수 있거든? 근데 또 필요에 의해서 뭐 할 수도 있냐? 합칠 수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통 합치냐면 인티그럴 x-1분의 x 세제곱 dx 플러스 인티그럴 x-1분의 마이너스 1 dx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나눠지지가 않잖아. 이것도 나눠지지가 않잖아. 그럼 우리 적분 못해요. 근데 뭘로 이루어졌어? 덧셈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합쳐요. 그러면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는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적분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적분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적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621번. 자, 621번. 자, 인티그럴 fx dx가 이렇게 생겼어요. fx를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정하변 미분, 이거 미분하면 fx. 우변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그러니까 이거의 적분 결과가 이거라면 이거의 미분 결과는 fx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fx는 이거를 미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x가 구해졌으니까 나머지 구하면 돼. 다음. 그래서 내용이 많이 없어요. 사실 적분만 할 줄 알면 돼요. 626번. 자, dx분의 d 이거 무슨 뜻이다? 적분을 한 다음에 다시 미분한 거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적분상수 c가 안 붙기 때문에 누가 그대로 나와요? 얘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저하변은 얘가 그대로 나온다. 얘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그대로 나온다. 걔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b는 1이고 a는 마이너스 1이고 c는 5요. 그냥 이 뜻이야. 됐지?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돼요. 다음 629번. 자, 629번 보시면 대문자 fx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를 미분한 거를 다시 적분한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얘가 그대로 나와. x세제곱 플러스 2x 얘가 그대로 나오는데 누가 붙는다고요? 적분상수 c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게 뭔가가 제시가 돼요. 나왔잖아.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이 뭐예요? c예요. 그래서 대문자 fx는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거 구하면 돼. 이해되죠? 다음 넘겨서 634번. 자, 634번.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놈을 미분을 하면 이것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이 안의 값이. 그래서 이 안의 거는 이렇게 생겼다. fx 플러스 3x는 미분을 하라.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항을 하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다. 됐죠? 그러면 f0이 2래요. f0이 2래요. 그러니까 b가 얼마야? b가 2야. f'이 나왔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돼. f'x는 6x 플러스 2a 마이너스 3.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누가 구해지겠어? a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a가 구해지고 b가 구해졌으니까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이해되시죠? 됐지? 다음 637번. 너무 빠른가? 지금 계산 다 안 하고 있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637번. 아까 내가 말한 게 나왔다. 자, 이거 뺄셈이야. 그럼 필요에 의해서 얘랑 얘랑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합치면 인티그럴 x-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 dx. 인수분해하면 x-1,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 약분. 맞죠? 그러면 요놈만 적분하면 돼. 요놈 적분.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그게 fx다. 이거 가지고 적분상수 c를 찾고 나머지 못 찾고 하면 된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딱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적분할 수 있냐 없냐 딱 거기까지만. 640번. 그래서 딱 유형 7번까지만 할 거야. 자, 640번. 자, 여기 보자. F'이 나왔어요. 자, F'이 이렇게 나왔어요. F'이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를 적분할 거야. 적분을 하면 누가 나오는 거야? 소문자 fx가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적분하세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거 적분할 거야. 적분! 그럼 얼마예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 근데 f0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왔어. 그 말은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까지 찾은 거야. f-1 값이 2래요. f-1 값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걔가 2래요. 그러면 a 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a 값이 나오면 f2 값 구하는 건 1도 아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자, 여기 마지막 봐보세요. 자, 여기 마지막 봐보세요.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 뭐 하라는 거냐면 양변 미분하라는 거야. 여기 소문자 fx 있고요. 여기 소문자 fx야. 겹쳐요, 겹쳐. 이런 문제들은 양변을 미분하라는 거야. 양변을 누구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정민아, 좌변 미분하면 뭐 나와요? 이거 미분하면 fx 그대로 나와요. 소문자 fx. fx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미분이야? 이게 곱셈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 곱미분하는 거예요.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f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f'(x). 이거 미분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미분 2x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 누가 사라져요? fx가 사라져요. 그러면 요 놈만 남겨. 요 놈만 남기고 싹 다 이항해봐. 그러면 x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돼요. 맞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 x로 묶어봐. 6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거든. x f'x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f'x야. f'x는 6x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를 다시 뭐 하는 거야? 적분하는 거야. 이걸 다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적분하면 누가 나오는데? fx가 나오겠지. fx는 이거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해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그러면 이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게 뭔가가 제시가 될 거야. 뭐가 제시가 됐지? f1은 3이라고 제시가 됐어요. f1은 3이요. 이거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c가 나오면 끝나요. f1은 3 마이너스 2 플러스 c. 걔가 3이래요. 그러니까 c는 얼마냐? 2가 된다.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2차 함수 찾았어요. 그럼 끝. 됐죠? 딱 여기까지. 응, 딱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해야지. 숙제를 해야 내용 파악이 끝날 거 아니야. 어? 주말. 금요일 안 나와. 어. 땡.